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윤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 책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일에 맞는 그런 그림책, 동화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날에 대한 책인가요? 오늘은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에 맞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청소년의 날. 네, 청소년의 날 유엔이 지정한 건가 봐요? 네. 1999년에 유엔이 지정을 했고 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 청소년의 날이 왜 중요한가? 전 세계 인구의 약 16%가 청소년이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미래를 만들자는 거죠. 얘네들이 나중에 미래를 만들 거니까 어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유엔에서는 국제 청소년의 날에 특정 주제를 정해서 뭐 캠페인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식 주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였나요? 2025년의 주제는 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요게 이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뭐냐? 네네.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2030 의제로서 되게 좀 많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안에 뭐 빈곤, 기아, 건강교육, 성평등, 뭐 물, 에너지 이렇게 등등등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나아가서 미래에 맞이하게 될 그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이렇게 보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게 바로 이 유엔의 청소년의 날의 취지입니다. 네, 올해 주제가 저희가 담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통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글로벌 과제와 결국은 교회를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런 청소년의 날, 국제 청소년의 날에 맞는 책, 어떤 책들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은 청소년들한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첫 번째 책은 손잡아도 될까입니다. 네, 손잡아도 될까. 알 건 다 아는 그런 10대들을 위한 성과 사랑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현숙 작가가 썼고 창비에서 2024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 4권 몸의 이해에서 소개를 했고요. 5번째 기준 질문,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에 해당하는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교육 책이에요. 성평등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네. 뭐 저자께서 워낙 성폭력 상담, 청소년 전문가로서 계속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또 되게 좋은 게 얇아요. 얇고 어렵지 않고 여기 뒤에 이제 표지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뭐 고백은 남자가 하는 건가요? 사귀면 스킨십을 꼭 해야 하나요?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런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주 요즘에. 현실적인 네. 고민들이네요. 아주 현실적인 그거에 대해서 네. 쓰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 팁, 중간중간에 팁도 있고 설명도 있고 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좀 꼭 봤으면 좋겠다. 네.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막 요즘 청소년들은 그 뭐 최근에 TV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태솔로라는 게 되게 뭐랄까요? 굴욕적? 그러니까 자기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뭔가 좀 예전에는 부족한 그게 사람이다? 약간 어떤 코믹한 네. 유머의 한 일종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 단어 자체가 네. 이제는 그게 거기에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연애를 뭐 안 하든 못 하든 모쏠이라는 거를 약간 무능하다. 네, 맞아요. 예. 약간 나고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있고 네. 사실 또
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래 네. 문화거든요. 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너 못소리지 뭐 이런 거를 조롱으로 여긴다면은 네. 나도 못쏠 딱지를 떼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게 또 워낙 SNS나 온라인 문화에 되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게 정말 정상이고 기준인 줄 아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네. 이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탁틴네일 대표인 저자의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실제적 조언이 담겨 있다. 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루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저자가 실제 SNS 부계정을 운영했던 이야기나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깻잎 논쟁, 공개 고백 금지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외모 평가가 옳지 못한 이유, 좋은 연애의 기준, 딥페이크가 나쁜 범죄인 이유 등에 대해 읽다 보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편한 막내 이모와 파스타를 먹으며 오랜 시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 한편이 쑥 자란 것 같은 뿌듯한 기분을 책을 읽고 청소년 독자들이 느끼길 바란다. 네. 어떤 내용인지 딱 와닿네요. 네, 워낙 네. 저자께서 뭐 청소년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뭐 양성평등, 네. 뭐 교육, 의원 등등 여가부에서 또 일도 많이 하셨고 해서 네, 네. 여기 이제 그 목차를 보면은 목차는 되게 단순해요. 5개 있는데 내 몸은 인형이 아니야. 좋아하면 만지고 싶은 게 당연한가요?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 하면서 그 실제로 이 저자께서 인스타 부계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일부러 그 어린 사람인 것처럼 나이를 다 속이고 그런 식으로 피드를 꾸미시고 네. DM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본인을 나는 아줌마인데 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은. 네. 한번 중요한 선생님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런 걸 좀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네네.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SNS에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이거 아주 요즘 문제죠. 네. 네. 사실 또 우리 어른들은 저보다 좀 선배 세대들은 PC통신 시절에 실제로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범죄가 없었고 낭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채팅을 하다가 사랑에 네. 빠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범죄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게 나와요.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 외로움, 부족한 경험, 순진함, 낮은 자존감, 용돈이나 물건 등을 갖고 싶은 욕구, 팬심, 타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는 착한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등을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이 저자께서 정말 다양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얘가 외로워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정말 그런 욕구,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뭐 청소년들한테 용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충분히 주었는데도 걔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SNS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익명성이 제일 무서운 건데 이 가해자들이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나한테 갑자기 뭐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 그룹 공연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런 이유 없는 호의를 의심해라. 저도 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책에 이 똑같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네네. 이유 없이 막 칭찬을 퍼붓거나 막 너무 잘해주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냥 저는 여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양육자들한테 아이들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냥 좀 극단적으로 네. 가르치기를 저는 권해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그 사회적 거리를 가리킬 때 하는 것처럼. 네. 예. 그 일단 어떤 뭐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가르치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이 SNS, 이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그 어디죠? 그 덴마크 SNS 15세 네. 이하는 금지시키겠다 이제 네. 그 법안을 총리가 낸다 그랬는데 과연 이제 그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청소년들에게 SNS가 얼마나 위해한지 이건 성인들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쵸. SNS 때문에.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더 하니까 특히 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그 성인 인증해라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건 위해한 거에 대한 거에 국한하는 것 같고. 네. 예. 호주도 이미 청소년의 SNS 금지 부모의 동의 하고 상관없이 있죠. 네, 하기로 이제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제일 좀 강력한 법안이 호주에서 나온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내년부터는 교내에서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스마트폰 쓸 수 없고 그렇게 금지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으로 하긴 했지만 네.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떨 만큼 효과가 있을런지. 어쨌든 그러니까 네. 약간 모르겠어요. 그 일과 시간에 그 쓰지 못하게 한다. 수업 시간에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식의 제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네, 아마 법제가 최대치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을 상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등교하면서 끄고 네, 하교할 때 키는 걸로.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아무 때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쉬는 시간에 다 그냥 자유롭게 꺼내도 네네.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상에서 너무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면 또 뒤에 나이 많은 사람과 사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래 청소년이 아닌 어른한테 끌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성숙해 보이고 여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성적인 제한이나 뭐 사귀고 싶다, 좋아합니다 이라고 했을 때 상식이 있는 어른은 그런 거 당연히 거절한다. 그렇게 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른은 좋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정말 이 저자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강하게 말씀하고 싶을 텐데도 그런 피해 사례를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달래듯이 진짜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 범죄 요즘은 또 사실은 그루밍 범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신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여가부의 피해자 그 접수 사례를 봤더니 피해자 성별의 70%가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게 당연히 여성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강간이나 강력범죄 범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80에서 90%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는 70%가 여성이다. 그 말은 남성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물리적인 성폭행이든 혹은 온라인 성범죄든 피해를 당했을 때 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 말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는 물리적 그 압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 문제라고 계속 여성 의제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남학생들도 많이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냥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거를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인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폭력, 성피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좀 쓰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덜 드러나고 덜 얘기되기 때문에, 네. 예, 피해자 자체도 가려져 있다고나 할까?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뭐 진도로 나가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네. 제가 최근에 또 스웨덴이 성교육 잘 돼 있다고 성혁명 이후에 한 50년 정도 네. 국가적으로 성교육을 했는데 뭐 스웨덴이 뭐 100%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최소한 양지에서 학교에서 계속 꾸준히 가르치고 있고 정부랑 교육부랑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성교육을 가르칠 때 뭐 키스, 포옹, 애무, 껴안기 이런 거, 손잡기까지 다 이런 거를 그냥 섹스의 일종이다라고 가르친대요. 다 똑같은 거다. 뿌리는 같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소년이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성행위에 대해서도 뭐 삽입만 안 하면 뭐 안 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대요. 그런 걸 다 정말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사실 손잡기부터 시작되는 네. 거죠. 손잡기, 맞습니다. 손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네. 그 욕망이 다 어디서부터 번식의 출발하냐. 욕망에서 오는 거기 예, 같은 때문에 거라서 거기서부터 어떤 사인을 주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그런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또 적당히 또 연애는 하길 바라고 적당한 시기에 네, 그렇죠. 그런 걸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교묘하게 아직도 순결의 논리가 아유, 있죠. 사회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맞아요. 청소년들한테 그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2차 성징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런 그렇죠. 욕구가 늘고 하는 네네. 거를 인정을 하고 네. 그걸 툭 까놓고 가르쳐야 학교에서도 표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이게 되지 못하고 어떤 애들은 그래서 뭐 손잡고 다니는 것까지는 뭐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것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이도령과 성춘향이 만난 게 16세거든요. 그쵸. 이팔 청춘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맞아요. 그때가 제일 이제 성적인 욕망이 폭발하기 시작할 그렇죠. 때니까 그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네, 그 예, 그래야지 전부터. 뭔가 준비가 되는데 우리 막 아무것도 안 가르치다가 그때 이제 당황하고 네. 사건 사후 약방문을 하죠. 사고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 원치 않는 뭐 임신 중단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그 이후에 뭐 교육을 한다고 한들 이미 거기에 노출되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성인들의 첫 성 경험 연령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오히려. 네,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 그리고 이별하는 법도 가르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그런 스킨십 뭐 당연히 다 가르치고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던 것도 지금 중단하고 하거나 하던 것도 뒤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완전히. 보건교육이니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도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보건교육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오히려 교과서나 뭐 이런 걸 봐도 예전만도 못하게 네. 예. 뭐 교육 내용 성기 자체가. 얘기나 네. 성적인 접촉 얘기를 거의 빼놓고 굉장히 네. 추상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뭐 사실 수학 같은 거 가르칠 때도 저학년을 가르칠 때 뭐 5 더하기 5를 가르치면 손가락도 쓰고 사탕도 쓰고 수막대도 쓰고 숫자도 쓰고 굉장히 선생님들이 여러 번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싶은 거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오히려 정자랑 내 몸의 얘긴데 네. 그거를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 네, 없는 답답하죠. 것처럼. 네. 네,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진짜. 네. 아유, 그래서 뭐 이 책이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 조금은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성에 대해서 가장 직면한 문제. 사실은 음. 애들한테 가장 직면한 문제가 2차 성징이잖아요. 몸이 막 그렇죠. 자꾸 변하고 그렇죠.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고 그런 거 자기 그러면서 정체성도 느끼게 된 시기이기 내가 때문에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죄의식 같은 것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죄의식을 아이들이. 갖게 되죠. 내 네. 욕망이나 어떤 꿈을 꾸거나 상상을 네.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건데. 네,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거를 아주 일상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걸 아주 찬찬하게 쉽게 써주신 그런 책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로 아주 기본적인 정보 처리도 아주 잘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아이들이 있는. 네, 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다. 네. 기본서로 네. 추천해드립니다. 예, 손 잡아도 될까? 이현숙 선생님의 성교육 안내서. 제목도 성교육 너무 가이드북. 좋잖아요. 그렇죠. 종이를 구하는 뭐 그렇죠. 해도 될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남자가 박력 있게 요즘은 허락을 이제 왜 구하냐. 시대가 그건 참 그런 거 정도 옛날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너와 나의 퍼즐이라는 책입니다. 네, 너와 나의 퍼즐. 김규화 글그림 창비에서 2024년에 나온 그래픽 노블입니다. 네. 여기 만화라고도 적혀 있는데 뭐 만화, 네. 그래픽 노블 뭐 모두 네, 다 굉장히 406쪽 넘는 네. 굉장히 두꺼운 장편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저희가 4권에서 소개를 했고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서 12번째 질문.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전작 밤의 교실에서 후천적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를 다룬 작가의 신작. 로봇이 일상화된 2038년을 배경으로 한쪽 팔이 로봇인 12살 은호가 주인공이다. 은호는 얼굴에 봉투를 쓰고 다니는 전학생, 지빈으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린다. 신체의 불편함은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근미래의 이야기임에도 지금 시대 어린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닿아 있다.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힘든 일도 너보다 작아. 작가가 건네는 정직한 메시지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든 김규화 작가는 여러 책을 쓰고 그렸어요. 연필의 고향, 밤의 교실, 뭐 그림자 극장 이런 너와 나의 퍼즐까지 이렇게 쓰고 그렸고 시집과 동화의 그림을 그렸고요. 2023년에 그림자 극장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만화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우리나라 장편 그래픽 노블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소수자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되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도 독특함, 이게 어떤 이 작가만의 개성이 묻어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반갑고 일단 정말 재밌어요. 네. 멈출 수 없고 네.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 그렇지. 그리고 작가님이 이런 어떤 다양한 피부색이나 이 주인공 자체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설정을 하신 것 자체가 참 저희가 좋아하는 네. 책이면서 근데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평등하게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들, 이런 성장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근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적절한 상상력까지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저는 이 책 일단 울었거든요. 그 뒤에서. 정도예요? 네, 저는 울었어요. 오, 왜냐하면 저는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구나. 정말요? 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는지 저는 그냥 궁금해요. 이야기가 재미있게 구성이 됐다. 저는 좀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뭉클한 순간은 물론 있지만 어떤 점에 선생님은 그렇게 울었다는 건 좀 눈물이 흘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펑펑. 뭐 저는 워낙 잘 울기는 합니다만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 책을 보고 좀 찡했냐면 그 봉지를 쓰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걔가 봉지 그 쓰고 친구, 다니는. 지빈이 네. 걔가 이제
얘를 막 공격하잖아요. 말로도 네, 네, 공격하고 맞아요. 막 그 무리를 하고 어,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봉지가 결국에 벗겨졌는데 네. 또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요. 막 그렇죠. 되게 나쁜 얼굴을 하고 네.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상상을 벗어났어. 네, 네. 무슨 뭐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좀 뭐 그런 네, 이상한 얼굴인 줄 엄청나게 알았는데. 험상궂거나 이런 네.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근데- 본인은 그 얼굴을 가리고 사는 거죠. 맞아요. 음. 뭐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슬프긴 하네요, 선생님.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책을 읽고 네. 저는 이 은호에 이입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지빈이 봉지 쓴 아이. 네, 봉지 쓴 아이에 전 좀 이입이 됐어요. 좀 까칠하고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까칠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남한테 의외예요, 선생님. 상처를 주고 아, 진짜? 네,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네. 그걸 보면서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기억은 있잖아. 그럴까요? 네.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적어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못되게 굴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고, 또 사춘기 때는 굉장히 특이하게 굴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 이제 못되게 특이하게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리잖아요. 네. 거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그냥 성장통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 봉투 쓴 아이도 사실은 이게 이 아이의 성장통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쉽게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커서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다뤄줬다는 거는 선생님 말씀처럼 제 경험으로 치환해도 다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나는 착한 어린이였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다른 저는 사람들의 모두에게 다 그런 어떤 어두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린이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인 얘네가 되고 있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 혹은 청소년 시절에 반드시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만 한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성장통. 네, 네.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좀 단단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 어린이들이 읽는 책에서 쉽게 많이 건들지 않는 좀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런 거를 건드려줘서 좋았고 그렇네요. 네, 그 부분이 저를 좀 울게 했던 것 같아요. 좀 해소가 되는 느낌 하면서 반성 모르겠어요. 네, 얘가 좀 안 됐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은호라는 친구가 굉장히 얘가 이제 이렇게 로봇팔로 하다 보니까 막 그 이제 야구 같은 거 잘하는데 너 그거 가짜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거 가짜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이제 점점 요즘 최신 뉴스를 보면 인간의 몸을 정말 사이보그처럼 개조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갈아 계속. 끼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장도 다 갈아 끼우고 피도 갈고 네. 팔다리 네. 근육 같은 뭐죠? 관절 이런 거 다 관절. 갈고 그러면 이제 뇌만 살아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대요. 이론적으로 이제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네. 그렇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2038년 배경이네요. 네. 그러면 203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15년도 안 남은 거네요. 여기 이제 로봇팔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뭔가 몸의 어떤 부분을 이제 인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지금도 현실화되어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 얘네들이 이제 등교를 했을 때 네. 선생님이랑 인사하기 전에 먼저 그 로봇한테 체크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딱 하고 들어가는데 탈락되면 교실에도 못 들어가. 네. 좀 소름 돋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이런 게 왔죠.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맞아요. 지금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라고 표현하기 되게 싫어가지고 망설였는데 네. 어떤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AI에 업그레이드 뭔가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 삶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네. 것들을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아마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상상 못하고 그냥 썼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누구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AI는 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하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중국에서 네. 로봇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네. 전 세계 로봇들이 네. 정말 사람처럼 달리기도 하고 뭐 복싱도 하고 하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로봇을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실과 시간에 로봇에 대해 배웁니다. 최신 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봇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직립보행을 구현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다고. 그게 아이고. 그랬었죠. 아이고. 1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직립보행은 뭐 인간이랑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걸을 수 있고. 완벽하던데. 네, 이제는 덤블링도 할 수 있고. 네, 이 뭐 저기 뭐죠? 그 세탁기에다가 빨래 넣는 장면 로봇이 네. 하는 거 봤거든요. 네. 너무 섬세하게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구니에 있는 빨래를 세탁기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요. 복싱하다가도 넘어지면요.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후에는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뭐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1가정 1로봇 시대를 열겠다. 가사 도우미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래의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뇌를 업로드 해놓고 네. 자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자고 내 몸은 자고 나의 아바타나 뭐 걔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걔가 사는 것을 내가 꿈꾸는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스토리를 봤거든요. 그럴 수도 가능할 있겠네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비슷하게 여기 이 너와 나의 퍼즐에서도 애들이 가상세계에서 만나고 거기서 그쵸, 채팅하고 그쵸. 맞아. 돌아다니고 맞아.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 맞아. 지금 뭐, 지금 수준에서 이제 애들이 게임을 로블록스. 통해서 친구를 만나는 수다도 떨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정도는 구현을 그냥 이렇게 지금도 상상할 수 있는, 이거는 지금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수준의 근미래잖아요. 이 이야기는. 네. 근데 요즘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그 AI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어지러움증이 생길 정도로 네.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그 AI 로봇 플러스 의학까지 해서 뭐 장기 뭐의 수술에 맞아요. 성공했다. 그다음에 맞아요. 뭐 태아의 배아를 분석해서 유전자 그 발현 질병을 하는 걸 완벽하게 했고 네. 뭐 하여튼간에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영생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찍 태어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신가요? 저는 좀 그렇고 우리 지금 어린 애기들은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에서 살지를 약간 상상을 못 하겠어. 그래서 막 어떤 학자들은 네. 그렇게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와서 네. 로마 시대처럼 네. 콜로세움을 세우고 네. 그저 이제 즐기기만 하는 먹고 No.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극소수만 상위 한 그쵸. 1%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검투사가 노예처럼.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노예같이 그 진짜 디스토피아에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완전한 양극화로 무섭습니다. 그 모든 그 혜택은 AI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뭐 AI를 저는 무료로 가끔 쓰지만 유료로 쓰는 사람 또 AI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를 다 유료로 쓸 수 있는 사람 또 그게 또 더 비싼 것도 나올 거고 뭐 그 상상을 해보면 경제적인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계급이 양분화되는 속도가 점점점 심해질 거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시위나 이런 걸 벌어지는 걸 봐도 네. 이거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동안에 한 2차 대전 이후에 누렸던 평화 네. 또 가만 깨질 네. 수 있겠다. 깨지고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막 저도 들거든요. 그게 그런 깨지고 생각 있고 AI는 막 이렇게 가고 세상은 막 복잡해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내 머리로는 이제 어떻게 네. 이해하기 힘들다. 상상하기 힘들다. 네. 맞아요. 외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네요. 선생님 근데 아직 외면하시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저는 어린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튼 이제 그런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귀여운 스토리인데 어떤 다양성, 서로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에피소드로 쓰인 거는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엄청나고 이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좀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미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또 겪었고 비슷하게 맞아. 이 병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네. 작가님이 그렇게 딱
적재적소의 그러한 소재들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잘 엮으셔서 캐릭터도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주인공이든 뭐 친구들이든 이렇게 다 감정이입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또 다문화를 적절히 아주 잘 이렇게, 다문화라고 요즘은 하지 않지만 네. 배치를 해놓은 것도 작가적인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 이런 게 되게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규화 작가님. 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네. 은중과 상현이라는 아, 드라마를 저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예 안 하셨나요? 근데 너무 좋아할까봐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쟤를 언제 보지? 너무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그렇구나. 좋고 저는 이 책과 좀 비슷한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성 확실히. 친구들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 리뷰한 거를 좀 봤는데 네. 예. 직접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럴게요. 오직 넷플릭스에서. 근데 지금 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화 시작하시면 바로 계속 가실 건데 네. 저도 이 책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떤 미디어나 뭐 네. 책, 영화 모든 게 할 것 없이 막 너무 막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네. 뭐 죽이고 뭐 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런 건 사실 잘 안 보는데 이런 그냥 그 감정, 그 미묘한 말 한마디, 그다음에 오해, 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그런 게 이 너와 나의 퍼즐에도 나와 있고, 은중과 상현에도 그 둘이 서로가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열등감, 자기만의 어떤 자기 비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발현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책과 그 드라마가 저는 갑자기 딱 겹쳐지면서 어떤 자극적인 소재나 뭐가 누가 죽고 이런 범죄적인 건 전혀 없고 인간관계 그 자체이지만 그 어느 스토리보다 책장을 넘기게 하고 빨리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볼 수밖에 없었던, 제가 원래 뭘 끝까지 잘 못 봐요. 항상. 그러시구나. 뭐를 보면은 시작을 하면 끝맺음을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제가 완전히 정주행을 그러니까 했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 끝맺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런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시작했으면 어거지로라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요? 자기 판단으로 이거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느끼시는 거잖아. 전 집중력 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책도 뭐 근데 여러 개 보고. 어떤 동시에. 거는 굉장히 또 선생님이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지. 좋아하는 것만. 이 많은 정보 세상에서 자기가 접했던 거를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쓸데없는 일이고, 어느 순간에 이거는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한 자기 주체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칭찬을 들었네요. 선생님, 그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너와 나의 퍼즐 네, 이렇게 이 책 뭐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었을 때와 네. 고학년이 읽었을 때와 네. 중학생, 어른 모두가 읽었을 때 다 느낌이 다를 것이다.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을 그런가요? 책.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런 좋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지난 사람, 맞이할 사람 다 모두에게 좋은 책이라 생각해서 오늘 청소년의 날에 어울리는 이런 성장통 책 준비해봤었습니다. 네, 너와 나의 퍼즐, 김유교와 만화,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에 맞는 두 권의 책 손잡아도 될까 하고 너와 나의 퍼즐 읽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재밌게 잘했고 네, 청소년들이 잘 미래를 부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요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면 다시 바라봅니다. 잘 자라고 있겠지? 막 이런 느낌이 네. 예전보다 많이 들어요.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